첫 번째 신규에서 프로젝트로 A4 사이즈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항목이라는 메뉴에서 복제와 다단복제 그런 메뉴들을 연습을 했는데, 자, 오늘도 이 항목 메뉴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사각형 박스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면에다가 제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넣어 놓고요. 다시 박스를 하나 또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을 변경합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 박스를 그려놓고 다시 색상을 또 변경해 놓을게요. 자, 3개의 항목을 그려놨는데, 자, 항목 툴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3개가 겹쳐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 그렸던 항목이 가장 뒤에 있고요. 가장 나중에 그린 항목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데, 항상 모든 프로그램들의 공통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리는 걸수록 가장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맨 뒤로 보내고 싶으면은, 자,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항목 메뉴로 들어가서, 자, 밑에 쪽에 보게 되면은, 자, 뒤로 보내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뒤로 보내기를 체크하니까, 어때요? 다시 뒤로 들어갔나요? 다시 항목에서 또 한번 뒤로 보내기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가장 뒤로 들어갔네요. 다시 항목에서 앞으로 가져오게 하니까, 자, 가져와지고, 다시 앞으로 가져오게 하니까 또 맨 위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장 맨 뒤로 보내고 싶으면은 항목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자, 맨 뒤로 들어가네요. 다시 항목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뒤 위치 맞추는 명령어입니다. 자, 전체를 선택해서 자판에 델리트 또 지워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글상자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그려놓고 다시 글상자를 그려놓고 다시 글상자를 그려놓고, 자, 크기별로 해서 제가 3가지 모양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전체 3개를 같이 선택해 놓고, 자, 다시 한번 간격 정렬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항목에 들어가니까, 자, 다시, 자, 간격 정렬이라는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뭐 상호관계 항목이라고 돼 있어서, 뭐 좌측 정렬, 중앙 정렬, 가로를 기준으로 할 건지, 세로를 기준으로 할 건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이거부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를 기준으로 하단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부 다 정렬이 맞는 거 보이시죠? 항목의 간격 정렬에서 상호관계 항목에서 이번에는 세로를 기준으로 중앙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다시 맞아지겠죠? 항목에서 간격 정렬에서 이번에는 상단하게 되니까 위쪽으로 맞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 정렬을 작업할 수가 있는데, 가로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가로로 중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중앙 형태로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잠깐만 다시 이렇게 나눠 놓고요. 자, 3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측정 팔레트에 보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약식 단축 키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 모양이 간격 정렬이에요.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요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가로를 기준으로 하는 애들이고 세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세로를 기준으로 하니까 하단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으로 되고 상단으로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가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맞을 거냐, 중앙으로 맞을 거냐, 왼쪽, 좌측으로 맞을 거냐. 자, 그러면은 제가 중앙으로 맞춰놓고 요것도 중앙으로 하니까 어때요? 전부 박스가 가운데로 몰리는, 정확하게 중앙으로 잡히게 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체를 선택해서 델리트 다시 지워놓을게요. 자, 다시 글상자를 하나 제가 그려놓고요. 대한민국이라고 글자를 써놓을게요. 자, 이 글도 중앙으로 좀 맞추고 싶은데, 일단은 글자를 중앙 정렬은 이 측정 팔레트에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세로로도 중앙 정렬을 맞춰 놓을 겁니다. 자, 여기 항목에 보게 되면은 수정이라고 돼 있고 컨트롤 M이라고 돼 있네요. 자, 수정을 들어가서, 자, 우리 텍스트라는 요 책갈피 모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중간 정도에 세로 정렬이라고 상단, 중앙, 하단, 상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중앙에다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눌러볼까요? 자, 글자가 어때요? 중앙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기준이 세로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다가 해서 적용. 맞나요? 다시 상단 바꿔볼까요? 상단에서 적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를 기준으로 정렬도 할 수가 있고요. 가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측정 팔레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앙으로 다시 맞춰놓고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가운데로 딱 정렬이 됐겠죠. 자, 방금 제가 들어갔던 항목은 항목에서 수정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자, 잠깐만 컨트롤 K로 지워 놓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작업한 어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전단지 모양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여러 가지 선툴을 이용해서 선도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렸고, 선을 만들 때는 당연히 우리 복자와 다단복자를 이용하면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각형 모양들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자, 간격 정렬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아웃에서 신규에서 자, 새로운 책갈피 모양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잠깐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확인. 자, 레이아웃에서 신규로 들어가서 방향을 가로로 체크하는 것 좀 잊지 마세요. 자,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전체 보게 해놓고요. 박스를 임의대로 좀 큼지막하게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자, 박스를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놓고, 자, 이 박스는 프린트가 안 되는, 즉 테두리가 없는 거라 그랬죠. 테두리는 항목에서 테두리에서 적절하게 한 4포인트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확인. 박스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라인들이 막 그어져 있으니까, 자, 라인을 긋기 위해서 라인 툴을 이용해서 쉬프트 키를 누른 뒤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의 간격, 요 선의 하나하나의 간격은 1mm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간격을 1mm라고 생각해서, 자, 상자와 선의 항목에서 다단복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단복제에서 반복 횟수 1에 자, 가로 간격을 0으로 하고 세로 간격을 1mm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확인. 그러면은 간격이 이렇게 1mm가 떨어졌겠죠. 자, 반복 복제 컨트롤 DDDDD. 자, 이렇게 임의의 개수대로 제가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자, 이거는 자, 글박스에다가 면색을 흰색을 주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뻥 잘린 것처럼 모양이 아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글박스 선택한 뒤, 자, 내용 툴로, 자, 박스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면색을 흰색으로 맞춰 놓으면은, 자, 면색을 흰색으로 맞춰 놓게 되면은, 자, 안내선을 가려볼까요? F7번.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잘린 모양처럼 보일 텐데, 자, 요 모양하고, 자, 뒤에 있는 큰 박스를 선택을 한 뒤, 자, 중앙에 좀 정확하게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간격 정렬을 마친 뒤, 자, 가로를 기준으로, 가로, 중앙 정렬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맞춰질 수가 있겠죠. 아, 요것도 같이 선택할까요? 자, 전체를 선택해서, 간격 정렬해서, 중앙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다 가운데로 정렬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전자동 수성 라미네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글자를 쓰고 난 뒤, 자, 전체를 글자 사이즈를 약간 조절해서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가로로 정렬. 세로를 기준으로 정렬하려면은 항목에서 수정해서, 자, 세로 정렬을 중앙으로 맞춰 놓아서 확인 버튼 누르면 어때요?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자, 항목 툴을 이용해서 전체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뒤 뒤에 박스는 선택을 해제할게요. 쉬프트로 클릭하면 선택 해제됩니다. 그룹으로 좀 묶어줄게요. 그룹으로 묶은 뒤, 자, 여기 두 번째 완전 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복사해서 작업하면 될 겁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도 복사가 되는 거죠. 자, 밑에 쪽에다 내려놓고 다시 내용 툴로 자, 글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우리 자간값을 이용해서 글자의 간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틀 부분은 만들어졌네요. 자, 다시 이번에는 여기에 보니까 뭐 동그라미 모양 그리고 약도 모양도 되어 있네요. 자, 이 동그라미 모양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는 우리 도형 중에서 동그라미 도형으로 자,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색은 검정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내용 툴을 이용해서 글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면색을 흰색으로 좀 줘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놓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요 안에 테두리 있는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용 툴을 이용해서 박스를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항목에서 테두리로 1포인트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항목 툴로 쉬프트로 두 개를 같이 다중 선택을 한 뒤 간격 정렬해서 가운데로 모으려면은 가로를 기준으로 중앙, 세로를 기준으로 중앙.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로 몰리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글자 써놓고 글자의 정렬은 중앙 정렬. 그리고 세로로 정렬하려면은 세로에서도 중앙 정렬. 자, 항목 툴로 두 개를 같이 다중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버리세요.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은 뒤 똑같은 모양들은 컨트롤 D로 복사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 툴을 이용해서 다시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요. 자, 라인의 두께는 한 4포인트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자, 유성 라미네이트 옆에도 라인을 그려놓고 4포인트 정도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도 부분이네요. 자, 약도도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 자, 약도는 제가 바로 옆에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 화면을 조금 작게 만들어 놓을까요? 바로 옆에다가 자,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두께를 4포인트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항목 툴로 드래그하면서 Alt키 눌러도 됩니다. 싫으면은 컨트롤 D를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선택을 해서 회전은 여기에 있는 각도 조절로 90도로 변경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하나 지울게요. 자, 그리고 얘도 옆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복사 하나 해놓고 사이즈는 조절해서 위치 맞추고요. 자,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은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펜 툴을 이용해서 펜 툴로 선을 만든 뒤, 자, 항목 툴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측정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4포인트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집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요것도 펜 툴을 이용해서 직접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박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면색은 검정. 어때요? 모양 나오게 되겠죠. 자, 나머지에 있는 글자들은 당연히 우리 글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또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 툴로 선을 하나 만든 뒤 선의 두께를 한 5포인트 정도로 바꿔놓을까요? 자, 선의 모양을 바꿀 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모눈점선, 그리고 모눈점선, 자, 모양을 하나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간격 정렬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과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죠. 좀 눈대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간격 정렬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또 전단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약도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약도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한번 해놓고요. 자, 약도는 여러가지 선 툴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화면을 조금 줄여놓고 바로 옆에다가 좀 비교를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 툴을 이용해서 자, 선을 가로로 하나 그려놓고요. 자, 두께는 한 4포인트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로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로선도 하나 그려놓고 똑같이 4포인트. 자, 복사를 하려면은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랬죠. 자, 컨트롤 D로 복사를 한 뒤 옆에다 다시 맞춰놓고 컨트롤 D,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조절할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나와 있는 선은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저는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까요? 자, 측정 팔레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항목 툴로 딱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두께를 4포인트로 변경해 놓을게요. 자, 여기에 자, 약도 부분에서 건물 부분은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하면 좀 더 정확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색은 검정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약도가 완성이 되겠죠. 다시 선 툴로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선의 두께를 4포인트. 자, 모양은 모눈점선. 자, 선의 모양을 측정 팔레트에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글자 부분도,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글자는 좀 카피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룹이 걸려 있으니까 그룹 해제를 좀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니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를 선택해서, 자, 그룹으로 묶어 놓습니다. 컨트롤 G,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제가 작업하는 쪽으로 이동한 뒤, 컨트롤 V. 자, 위치에다가 맞춰서 좀 조절을 해 놓을게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룹 해제는 컨트롤 U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도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 타이틀 부분도 컨트롤 U로 그룹 해제를 한 뒤, 자,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아래쪽에 좀 보게 되면은, 자, 마지막으로, 자, 텍스트가 입력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얘도 여러분들 분명히 텍스트 입력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저는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붙여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전단지가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자, 박스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자, 그룹을 좀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가 이렇게 겹쳐져 있게 지금 됐는데, 자, 만약에 이 겹쳐져 있는 박스에서 뒤에 거를 선택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지만은, 자,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누른 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이 뒤로 하나씩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려놓고 면색을 바꾸고요. 사각형을 그려놓고 면색을 변경하고, 사각형을 그려놓고 면색을 변경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항목들로 같은 자리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항목만 선택이 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누른 뒤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항목 선택이 뒤로 하나씩 이동이 된다는 거, 넘어간다는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자, 이 항목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뒤에 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누른 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뒤에 항목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모양이 좀 움직였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전단지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쿼크 익스프레스 8버전 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먼저 글박스를 이용해서 글상자를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대한민국이라고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글자를 전체 선택해서, 자, 글자 사이즈를 조금 확대를 해 놓을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항목 메뉴에서 명령어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요 수정이라는 메뉴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수정 메뉴를 들어가서, 자, 텍스트 쪽에다가 맞춰 놓은 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정렬을 상하, 좌우, 그래서, 상단, 중앙, 하단, 그래서, 이렇게 세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 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나머지 명령을 한번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각도, 텍스트 기울기. 뭐 각도는 15도 정도에서 적용을 눌러보면은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의 각도가 변경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울기 15도.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기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0도, 0도에서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자, 단은 만약에 제가 2단 한번 해보고, 단 간격을 10mm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텍스트 박스에서 2단으로 나눠지면서 요 간격이 10mm가 돼주는 거예요. 자, 잠깐만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본 뒤, 자, 텍스트를 조금 작게 만든 뒤, 자, 컨트롤 C로 카피를 하고, 컨트롤 V 한번 텍스트를 붙여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붙여보게 되면은, 이렇게 2단으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제가 수정해서, 만약에 단을 3단에 적용하게 되면은 3단으로도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대부분의 이 수정 안에 있는 명령어들은 측정 팔레트에 있는 명령어들하고 좀 중복된 게 많습니다. 우리 저번에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었던 그 명령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명령어 좀 많이 중복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단은 1단에 단 간격은 5mm로 변경해 놓을게요. 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원상복귀 해놨습니다. 다시 전체 지워버릴게요. 자, 컨트롤 K로 좀 지워놓겠습니다. 자, 다시 글 상자를 선택해서, 자, 글 상자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자 하나 그려놓고요. 그 옆에다가 글박스 하나 더 그려놓겠습니다. 다시 그 옆에다 글박스를 하나 또 그릴게요. 자, 3개의 글상자를 만들어 놓은 뒤, 자, 첫 번째 칸에다가 제가 대한민국 글자를 좀 써볼게요. 그리고 전체 카피를 한 다음에 컨트롤 VVV에서 글자를 막 붙여보겠습니다. 글자를 붙이니까 여기 맨 끝에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의 X 표시가 들어온 게 있죠. 자, 요 마크는 글 박스에 더 이상 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글 박스에 글자가 지금 넘쳐난 상태니까 이 넘친 글자를 이 나머지 박스에다가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글 상자를 꾹 눌러보니까 이 안에 어떤 연결 모양의 툴과 연결을 이렇게 끊어진 단절 툴이라고 부릅니다. 연결 툴, 단절 툴. 자, 연결 툴을 이용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 외곽이 이렇게 점점점 반짝반짝거리는 움직인 형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박스에다가 클릭. 자, 그럼 어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박스가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다시 세 번째 박스에다 클릭. 자, 그러면은 또 점점점. 자, 화살표 모양도 친절하게 나왔네요. 자, 글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툴을 다시 제가 내용 툴로 바꿔서 자, 글자를 계속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겠죠. 자, 연결 툴, 단절 툴. 이번에는 단절 툴로 한번 넘어볼까요? 자, 단절 툴로 가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글자가 넘어갔다는 뜻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데, 자, 단절 툴로 화살표의 끝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단절 툴로 선택의 화살표의 끝부분을 클릭하면은 다시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다시 연결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연결이 되겠죠. 자, 이 연결 툴과 단절 툴, 자, 개념은 우리 아까 처음에 단이라는 개념, 제가 박스를 또 만들어서 수정 메뉴에서 단을 3단에 단 간격을 한 10mm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글자를 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쭉 붙이게 되면은 3단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 F7번. 어때요? 개념은 똑같잖아요. 단을 구성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선택해서 델리트 또 지워버릴게요. 자, 안내선 보기 F7번을 단어는 좀 해놓고요. 자, 박스를 하나 또 그려놓고 항목에서 수정 단을 2단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다시 한번 붙여 놓을게요. 글자를 쭉 붙여 놓은 뒤, 자, 박스를 하나를 더 그려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딱 그려 놓고요. 자, 면에다가 색상을 하나 줄까요? 면에다가 제가 원하는 컬러. 자, 지금 이 박스 아래쪽에 글자가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이 사각형 박스 주위로 글자를 좀 둘러싸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러싼다?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항목 메뉴에 보니까 수정 바로 밑에 둘러싸기라고 컨트롤 T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둘러싸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종류라고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이라는 거에다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항목.
그리고 상하 좌우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 상단을 10포인트, 나머지는 1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적용값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 주위로 상단이 좀 더 많은 간격이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다 밀려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명령어 말 그대로입니다. 둘러싸기라는 거는 이 박스 주위로 글자를 이렇게 둘러싸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단을 1로 하고요. 하단을 많이 해볼까요? 20포인트로 해서 적용. 그럼 아래쪽이 좀 더 간격이 좀 넓어지게 되겠죠. 자, 종류의 없음 상태로 해놓고 적용을 눌러보게 되면은 단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이 돼주는 겁니다. 자, 다시 전체를 선택해서 델리트 좀 지워버릴게요. 자, 방금 했던 이 둘러싸기 명령어는 우리 다다음 시간 정도에 정확하게 좀 디테일한 명령어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번에는 상자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자, 그려놓고 상자를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자, 복사를 몇 개만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좀 해놓고요. 자, 색상을 좀 줄 건데, 자, 면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 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컬러라고 되어 있는 컬러 팔레트에서 색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배경 컬러, 그림 컬러, 테두리 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배경 컬러를 선택해서 색깔 하나 줘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색이 들어갔지만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컬러 어떤 이상의 블렌드 색상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색 블렌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샵 1, 샵 2라고 되어 있는데 샵 1에다가 노랑 그리고 샵 2에다가 마젠타 그러면은 두 가지 컬러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두 번째 거 선택한 뒤 이번에는 중앙선형 블렌드를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샵 1에 노랑, 샵 2에 마젠타. 어때요? 중앙선형 블렌드. 자, 그리고 사각형 블렌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상들을 이 블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색깔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색깔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색깔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전체 선택해서 다시 델리트 한번 지워 놓고요. 자, 그러면은 뭐 글뿐만 지금 했던 우리 박스뿐만 아니라 글에다가도 어떤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글자를 이렇게 딱 써놓고 글자를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글자를 선택한 뒤 자, 이번에는 문자 컬러라고 여기 모양이 약간 바뀌었네요. 아까보다는. 자, 문자 컬러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변경해서 글자에다가도 색깔을 분명히 여러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은 테두리 색깔을 넣어봤자 모양이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 박스의 테두리는 화면용의 어떤 가상의 박스라 그랬죠. 정말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목에서 테두리에서 두께를 주셔야 됩니다. 두께를 한 6포인트로 줘볼게요. 그래서 테두리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 자, 테두리 색깔까지입니다. 자, 좀 지워볼게요. 델리트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웠던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우리 편집물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가져온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의 어떤 2단 구성의 편집물인데, 자, F7번을 눌러서 안내선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색깔을 넣는 어떤 블렌드 개념이죠. 색깔도 넣고요. 글자도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 이 사각형 모양들이 있는데 이 사각형 모양에 따라 글자가 어때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 문구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구들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되는 문구를 일일이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연결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한 번에 연결해서 글자를 좀 편리하게 좀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내선 보기 F7번을 다시 눌러놓고요. 책갈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아웃에서 신규에서 확인을 바로 누르지 않고 자, 이번에는 모양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여백 안내선은 80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 단은 2단 구성이니까 이 여백 안내선의 칸이 두 칸 나눠졌고
요 단간격이 8mm가 돼주는 겁니다. 자, 작업을 할 때 이 안내선에다가 맞춰서 작업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먼저 위쪽에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놀이라고 동그라미 모양의 블렌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동그라미 모양 형태로 동그라미를 위에다 하나 그려 놓고요. 색깔은 원형 블렌드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전체 원형 블렌드. 첫 번째 제가 원하는 색,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원하는 컬러. 어때요? 원형 블렌드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글박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아기와 함께하는 놀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틀 아가방 육아연구실 육아기획 시리즈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의 컬러도 변경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아가방 어떻게 됐었죠? 육아연구실 육아기획 시리즈, 육아연구실 육아기획. 자,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요. 자, 전체 선택을 한 뒤 글자 사이즈는 좀 임의대로 좀 키워주고, 자, 텍스트를 입력해서 글자 색깔을 변경해놨습니다. 자, 타이틀에 이런 식의 기울기와 각도를 좀 주기 위해서 항목에서 수정 메뉴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하고 각도와 기울기를 줄 때 여러분들 좀 실수할 거는, 만약에 제가 텍스트 각도를 여기서 15도 정도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글자의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 박스를 조절해 볼게요. 여기 상자 메뉴로 들어가서, 자, 상자의 각도를 15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상자 기울기도 15도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 박스 전체의 각도와 기울기를 조절해서 타이틀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타이틀이 완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타이틀. 자, 중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자, 시간 관계상 글자는 제가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글자도 이쪽에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타이틀 부분은 우리가 완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본문 내용들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은 텍스트 박스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자,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항목에서 수정 메뉴로 들어가서 단을 2단 구성을 해볼게요. 단을 2단. 그리고 단 간격은 8mm로 하겠습니다. 자, 2단에 8mm에서 승인. 자, 요 안내선에 맞춰서 지금 똑같이 8mm가 된 겁니다. 자,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이라고 써놓고 글자를 한번 쭉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V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가 2단으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제가 텍스트를 다 쓰기가 조금 지금 번거로우니까, 자, 여기 완성해 있는 거를 카피를 떠서, 자, 이쪽에다가 붙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특수 문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입력하는지 기억나세요? 윈도우에서 문자라는 요 팔레트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을 가지고 특수 문자에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자, 이 박스 주위로 지금 막 글자가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박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그려 볼게요. 글박스를 이용해서 하나를 임의대로 딱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에다가 검정색을 한번 넣어 볼까요? 면에도 노란색을 넣을까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글자가 이 박스 주위로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항목에서 둘러싸기 명령어로 없음 상태에서는 단지 겹쳐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항목 메뉴로 들어가서 상하 좌우를 바로 몇 포인트 간격으로 넓혀줄까? 1포인트 간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포인트 간격으로 적용 눌러볼까요? 그럼 글자가 이렇게 막 둘러싸여지겠죠. 확인. 자, 그리고 글자를 중앙정렬로 글자를 좀 쓰기 위해서 항목에서 수정해서 텍스트에서 중앙 확인. 그러면은
커서가 가운데서부터 깜빡깜빡거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 글자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직접 이번에는. 자, 완성본에서 글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글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박스를 복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 크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 가로가 좀 맞힐까요? 제가 70에 그리고 세로를 한 7mm로 변경해 볼게요. 자, 그리고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목에서 다단복제. 반복 횟수는 일단은 저 하나만 할 거고요. 가로 간격을 0에, 세로 간격을 8mm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로 간격 8입니다. 승인. 그러면은 요 간격이 1mm가 떨어지는 거죠. 요 박스 하나 크기가 세로가 7이니까 자, 요 가운데 떨어진 간격은 1m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D에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제가 만든 항목에다가 둘러싸기 명령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항목들은 자동으로 둘러싸기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항상 제일 첫 번째 거에다가 둘러싸기 명령을 해줘야지만이 나머지들도 그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복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직은 글자를 쓰기 전에는 얘네들을 하나의 텍스트 박스처럼 글자를 쓰기 위해서 연결 툴을 이용해서 연결을 좀 해줄게요. 연결. 자, 화살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 쉽게 보이죠. 자, 그리고 내용 툴로 이제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자, 글자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좀 카피를 해서 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카피를 해서 자, 붙여넣기로 하게 되면은 자,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자,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안내선을 잠깐 가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전체 보기로 맞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얘네들은 좀 같이 움직이라고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좀 묶어놔줄게요. 자, 움직일 때마다 자기가 편한 위치에다 맞추게 되면은 글자가 계속해서 둘러싸여지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양을 이렇게 맞춰놓을까요? 자, 하나의 2단짜리 편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쿼크 익스프레스 8버전, 자, 제 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시 도큐멘트 A4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컬러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색깔, 블렌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봤었는데, 자,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컬러 만드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제가 그려 놓고요. 자, 색상을 여기 컬러 팔레트에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블렌드를 이용해서 색깔도 여기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접 여러분들이 컬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플러스 키가 나와 있어요. 자,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신규 부분 눌러서 자, 색상을 만들 때는 아직 이름은 안 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모델이라고 CMY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니까 자, RGB, HSB, 랩, CMYK 자, 전부 다 여러 가지 색깔의 이름들,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CMYK,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네 가지 컬러, 인쇄의 사원색입니다. 그리고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 그래서 빛의 삼원색. 인쇄가 될 때는 CMYK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고요. 아니다, 나는 모니터상에서 보고 끝을 낼 거다. 그럴 때는 RGB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인쇄 개념이기 때문에 CMYK에다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별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별색은 CMYK는 수천만, 수백만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은색, 금색 이런 색깔은 좀 못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별도의 색, 은색, 별색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근데 뭐 별색을 아직 만들 건 아니니까 저는 체크를 좀 풀어놓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 색깔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이렇게 찍어서 입력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조절바를 조절해서 어떤 명도를 조절해 가면서 색깔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명도는 가장 밝게 해놓고 자, 직접 퍼센트를 좀 입력해 볼게요. 자, 저는 C50에
M5식 색깔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름도 색상 이름 그대로 C50에 그리고 Y50 색깔로 좀 맞춰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든 색깔이 여기에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 컬러 만든 도큐멘트를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별도 저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자, 이름을 컬러로 정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도큐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 보니까 자, 컬러 팔레트에 방금 제가 만든 색깔 C50에 Y50 색깔 어때요? 없어졌죠? 항상 내가 만든 도큐멘트에만 이 컬러 팔레트가 적용되지 새로운 도큐멘트는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도큐멘트 창에 방금 만든 색깔을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집에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중간 정도에 컬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컬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 컬러 팔레트하고 동일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색깔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깔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도 복제, 색상도 또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추가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제가 추가라는 명령어로 들어가서 방금 저장했던 컬러를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기.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든 색깔을 우리 컬러 팔레트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추가가 돼주는 겁니다. 삭제할 때는 당연히 삭제 버튼 누르면은 삭제가 되겠죠. 자, 색깔을 추가를 한 다음에 포함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색깔이 저장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도큐멘트의 색상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도큐멘트를 저장해서 추가로 불러드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여기 신규라고 또 있잖아요. 도큐멘트 만드는 거.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도큐멘트를 만들게 되면은 책갈피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책갈피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컬러 팔레트에 있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계속 적용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요 기능은 우리 쿼 익스프레스 8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제가 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갖고 온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컬러를 이용하는 편집 하나 디자인을 갖고 왔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은 색깔이 C30에 M70에 W는 화이트로, 흰색으로 색깔을 연결하라는 개념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색깔이 C100에 M50에 화이트 색깔이네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는 C30, M10, Y10에 화이트 색깔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쉽게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잠깐만 안내선 보기를 해서 자, 바로 가이드 선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 좀 더 작업에 편하게 이렇게 위치를 다 잡아준 겁니다. 자, 저도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신규 명령어로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가이드 선을 이용해서 자, 제가 작업할 위치를 좀 맞춰 놓을게요. 자, 작업하게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요. 자, 위치를 다 잡아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 글박스를 이용해서 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박스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완성본을 잠깐 볼까요? 자, 색깔을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색깔을 미리 만들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컬러에서 신규 부분 들어가서, 자, CMYK 작업하는 거 잊지 마시고, C30, M70, M70,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 C30에, C30, M70. 자, 확인. 색깔이 들어왔겠죠?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C100의 M50 색깔이네요. 자, C100의 M50 색깔. 자, 이름도 그대로 C100의 M50 색깔입니다. 또 만들었어요, 저. 자, 다시 마지막으로 C30의 M10, Y10.
그리고 이름도 그대로 C30에 M10에 그리고 Y10으로 해서 자 마지막 컬러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서 자 제가 만든 C30 M70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색 블렌드 색깔로 C30에 M70에 그리고 두 번째는 흰색으로 맞춰 놓을게요. 자, 색깔의 각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로 색깔의 각도를 좀 변경해 놓고요. 다시 오른쪽에다가도 제가 박스 하나 더 그려 놓고요. 자,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색 블렌드죠? 이색 블렌드로 자, C30 M70에 자, 색깔을 이런 식으로 맞추고요. 각도도 90도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금세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안내선 가리기를 해보니까 자, 라인들로 어떤 디자인의 어떤 효과를 조금 더 냈죠. 자, 라인까지 그리고 요 밑에 텍스트도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은 라인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은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자,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안내선 가리기, 라인은 금세 그렸죠? 자, 여기 밑에 텍스트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화면에 제가 글자는 카피, 컨트롤 C를 해서, 자, 제 작업창에다 좀 붙여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저는 지금 위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자, 글자를 하단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항목에서 수정 메뉴로 들어간 뒤, 자, 여기 텍스트 화면에서 하단 정렬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하단 정렬이 분명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 정렬이 된데도 여기 완성본에는 어때요? 이렇게 내부에 여백이 들어가서 좀 빡빡한 감이 덜 들죠? 자, 그러면은 요 내부에 어떤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항목에 수정이라는 메뉴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정 메뉴에서 텍스트라는 화면에 자, 밑에 쪽에 여기에 내부 여백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모서리가 0포인트인데 0포인트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제가 한 10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30포인트에서 적용. 자, 30포인트 조금 많은 감이 있네요. 25포인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포인트로 할게요. 적용. 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다시 화면을 좀 작게 해놓고요. 자, 완성본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자, 타이포그래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글자의 컬러들이 막 적용이 돼 있네요. 먼저 여기 점선 모양의 기획 타이포그래픽부터 자, 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선 툴을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에다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라인을 쉬프트 키를 눌러서 자, 라인의 두께 적절하게 저는 3포인트에 자, 라인의 모양은 측정 팔레트에 나와 있죠. 여기서 뭐 점선 형태로 여러분들이 모양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복사할 때는 컨트롤 D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자, 움직일 때는 항목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놓고 다시 텍스트를 자, 여기에다가 기획이라는 글자를 써 놓을게요. 자, 글자를 좀 사이즈를 조절하고 가운데 정렬로 중앙 세로로 중앙은 수정 메뉴에 있죠. 세로로 중앙 정렬로 맞춰서 확인. 자, 컬러를 줄게요. 면색에 자기가 원하는 컬러 한번 줘볼까 이번에는? 원하는 색깔 주고요.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보죠. 글자 색깔도 제가 원하는 컬러로 변경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자, 타이포 그래픽이라고 글자를 써놓고요. 자, 사이즈 조절, 그리고 중앙 정렬, 그리고 세로로도 중앙 정렬로 정렬을 다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글박스로, 자, 글박스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나 그려놓고요. 자, 색깔을 이색 블렌드입니다. 아까 제가 만든 색깔에서 C100에 M50에, 그리고 화이트 색깔로 연결하게끔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완성본 볼까요? 자, 완성본에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데 텍스트는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카피를 한 뒤, 자, 이쪽으로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자, 세로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세로 정렬해서 중앙으로 맞춰서 모양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더 만들고, 자, 제가 처음에 만든 컬러 중에서 이름이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편하죠. C30에 M10, Y10 색깔에서 이렇게 색깔로 맞추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는 좀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이쪽에다가 좀 카피를 해서 좀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색깔이 지금 만들어졌겠죠. 자, 나머지는 색깔은 어때요? 여기는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서 작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색깔로 작업하는 방법, 컬러를 만드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 지금 얘가 여러 가지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밑에 쪽에 제가 방금 만든 거 밑에 쪽이 또 이런 식으로 타이틀하고 내용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나머지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이틀하고 내용 두 개를 같이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어 놓은 뒤, 컨트롤 D 복사. 그리고 아래쪽에다 맞춰 놓고요. 다시 컨트롤 D 복사, 아래쪽에 맞춰 놓고. 컨트롤 D 복사. 자,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복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두 번째 거는 자, 글자는 카피해서 제 쪽으로 좀 붙여 놓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룹을 좀 해제를 해줄까요? 자, 컨트롤 U로 그룹을 해제를 좀 해놓고, 자, 글자 붙여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자, 이런 식의 텍스트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 자, 나머지 정렬을 좀 불편한 거는 좀 지워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좀 넘친 마크죠? 자, 이 텍스트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모양을 계속해서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쪽에 보니까 또 하나의 또 텍스트 박스가 나와 있네요. 자,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자,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면색을 또 넣어주겠습니다. 자, 면색을, 이색 블렌드를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도 텍스트가 지금 자,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텍스트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가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완성본에는 또 여기에 내부의 간격이 있잖아요. 자, 내부 간격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항목에서 수정 메뉴로 들어간 뒤, 자, 내부 여백 설정에다가 적절한 값을 입력한 뒤 적용. 그러면은 간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전체 텍스트 입력하고 색깔 넣는 거는 아까랑 그대로잖아요. 자, 라인도 여기다 하나 더 그려줄게요. 자, 라인도 이쪽에다가 하나만 더 그려주겠습니다. 자, 라인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타이틀 부분에 자, 2009년 그리고 10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를 입력해서 자, 10월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크게 해놓고요. 중앙 정렬로 맞춰놓고 자, 한 텍스트 박스에 두 개의 글자를 입력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텍스트 박스를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를 아래쪽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드는 게 더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중앙 정렬로 위치를 맞춰서 자, 2009년도죠. 자, 위치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자, 컬러만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편집 디자인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 제가 잠깐만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 컬러를 만들 때는 항상 신규 부분으로 만들지만은 CMYK로 작업을 한다는 거 좀 잊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인쇄가 목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별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작업, 특수한 색깔을 위해서 작업하는 것들이니까 일단 기본은 CMYK로 작업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쿼크 익스프레스 8버전 제 7강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를 하나를 또 만들고요. 자, 먼저 텍스트 박스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를 큼지막하게 좀 만들어 놓고, 자, 단을 좀 구상할게요. 자, 항목에서 수정이라는 메뉴에서, 자, 단을 2단에, 자, 단 간격을 5mm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대한민국이라고 또 쓰고요. 자, 글자를 카피해서 붙이기로 쭉 붙여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항목에서 둘러싸기라는 명령어 좀 기억나십니까? 자, 둘러싸기의 옵션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둘러싸기를 좀 제대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박스를 하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림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자, 그림 박스를 요 사각형으로 좀 만들까요? 자, 그림 박스를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림 박스에서 그림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자, 그림을 불러드린 뒤 그림 박스에 좀 맞춰서 자, 컨트롤 알트 쉬프트 F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림이 이 그림 박스에 들어와서 글자에 딱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자, 항목에서 둘러싸기 명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둘러싸기 들어가서, 자, 여기 종류가 없음 상태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항목이라는 걸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상하 좌우를 1포인트씩 주고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 박스가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 모양대로 글자가 이렇게 둘러싸여지게 되는 형태가 말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저번에 한번 해봤던 건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동 이미지라고 있는데, 자, 요 명령어 좀 중요합니다. 자동 이미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메시지 나오면 확인 버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외부 여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2포인트 정도 해놓고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글자가 이 그림 모양대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림 모양대로 지금 2포인트라면은 요 간격이 지금 2포인트가 된 겁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 제가 1포인트로 해서 적용을 눌러보게 되면은 약간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요. 5포인트로 해서 적용 한번 해보니까 또 넓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동 이미지에 이 그림 모양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거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포토샵에서 내가 갖고 올 이미지의 외곽을 이렇게 펜툴로 좀 따줘야 돼요. 제가 포토샵에서 자, 먼저 이 이미지를 펜툴로 이렇게 좀 따놨습니다. 펜툴로 따줘야지만이 우리 둘러싸기에서 방금 봤던 자동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펜툴로 따놓고도 여기 패스 팔레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클리핑 패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리핑 패스에서 자, 여기에 패스에 논 패스 1. 자, 제가 작업한 게 패스 1이니까 패스 1을 선택한 뒤, 자, 여기에 수치 넣는 건 뭐냐면은 얘를 쿼그로 불러들였을 때 이 외곽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 거냐를 말해주는 건데, 자, 대부분이 0.2에서 0.5 사이가 기본이에요. 자, 저는 0.2 정도를 해서 작업을 저장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MYK로 작업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장을 한 뒤 불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외곽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방법이 좀 싫다 그러면은 제가 방법을 약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박스를 지어놓고, 자, 펜툴을 이용해서 펜툴로 여기에다가 박스를 임의대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자, 방금 했던 시계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꽉 채워주기, 비율 조절, 그리고 항목에서 둘러싸기 명령어로 이번에는 외부 여백, 항목에다가 해서 외부 여백을 한 2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적용. 자, 그러면은 이 박스 모양대로 글자가 둘러싸여지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그림 모양대로 둘러싸이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자, 만약에 포토샵에서 펜툴로 따질 않았다, 나 지금 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싶다. 자, 먼저 펜툴에서 여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 키로 외곽에다가 이렇게 점들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자, 점들을 막 추가를 해준 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선택 툴입니다. 부분 선택 툴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글자가 막 둘러싸여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 외곽에 있는 점들을 직접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불필요한 점은 다시 점 마이너스로 삭제하시면 되고요. 다시 추가하실 때는 플러스로 다시 추가를 해주시고, 움직일 때는 이런 식의 모양대로 여러분들 직접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모양 한번 볼까요? 자, 임의대로 제가 해놓고, 자, 이런 식의 안내선을 가려보면은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둘러싸기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 이미지 외곽에다가 자, 글자를 둘러싸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둘러싸기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러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갖고 온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롤렉스의 어떤 편집 작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어때요? 자, 그림이 들어가서 그림 주위로 이렇게 글자가 둘러싸기가 돼 있으니까 어때 편집에서도 굉장히 좀 이뻐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 주위에 글자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독자들이 볼 때도 어떤 레이아웃이 좀 빡빡한 감이 아니라 좀 더 어떤 산뜻한 감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단은 2단 구성으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위에 있는 본문은, 아래쪽에 있는 본문은 단이 4단 구성으로 또 작업을 한번 해준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명령어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레이아웃에 신규로 들어가서 다시 A4 사이즈 하나를 딱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로 위치를 좀 잡아줄게요. 자, 내가 작업할 부분의 위치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로 위치를 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롤렉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 타이틀 부분이죠. 자, 타이틀 부분은 자,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맞춰 놓고요. 그리고 면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주세요. 자, 원하는 색깔 주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고요. 글자 사이즈 좀 크게 할게요. 그리고 글자 가운데 중앙정렬, 자, 컨트롤 M으로, 자, 중앙정렬로 글자를 하향색으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나 할게요. 복사할 때는 좀 정확하게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할게요. 저는 20에, 그리고 한 20 정도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항목에서 다단복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로 간격을 똑같이 20에 세로 간격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그럼 오른쪽에 정확히 딱 붙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이즈를 약간 넓혀 놓고 면색을 제가 원하는 컬러로 다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색깔을 이걸로 변경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사이즈를. 자, 이런 식으로 글자의 모양을 바꿔서 자, 모양을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도 색깔이 어때요? 이색 블렌드로 지금 되어 있죠. 자, 이색 블렌드 색깔로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아래쪽에다가 자, 원하는 크기대로 모양을 만들고 면색을 이색 블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글자는 좀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다시 한번 전 여기다가 좀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중앙 정렬로 다시 위치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여기 완성본에 보이듯이 2단짜리 편집 구성을 좀 해줘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박스를 아래쪽에다가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놓은 뒤, 자, 2단 구성을 해볼게요. 항목에서 수정 메뉴에서, 자, 단은 2단에, 단 간격은 5mm만 맞춰보겠습니다. 자, 확인하면은, 단이 2단으로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텍스트는 그대로 제가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림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 박스를
중앙에다가 하나를 띄워놓고요. 자, 그리고 그림 가져오기. 컨트롤 E가 단축키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상자에 맞게 꽉 채워서 맞춰 놓을게요. 자, 볼 때는 그림이 단지 위에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자, 이 그림을 먼저 펜 툴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추가를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부분 선택 툴로 일일이 하나씩 당겨서 맞춰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작업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얘를 포토샵에서 펜 툴로 미리 다 따놨었어요. 자, 그러니까 항목에서 둘러싸기 명령어로 들어가서 자동 이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이미지에 외부 여백을 한 2포인트 정도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곽이 쭉 둘러싸여지겠죠.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포토샵에서 펜 툴로 따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이런 식으로 자, 타이틀 부분에도 이렇게 뒤에 지금 배경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모양 중에서 사각형을 하나를 여기다 또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면색을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약간 동그랗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특정 팔레트에 모서리 둥근 모양이 있어요. 좀 더 둥글게 하고 싶으면은 값을 좀 늘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고 항목에서 맨 뒤로 보내기 한번 해볼까요? 맨 뒤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 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서 완성본에 보게 되니까 자, 여기도 블렌드가 중앙선형 블렌드예요. 가운데로 몰려있는 블렌드네요. 자, 가운데로 몰려있는 중앙선형을 하기 위해서 글 상자를 아래쪽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사이즈가 조금 위에 게 작으니까 좀 더 크게 맞춰 놓을게요. 자, 가이드는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중앙선형 블렌드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요. 자, 글자는 그대로 저는 카피를 해서 좀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렬로 세로로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자, 모양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죠? 자, 맨 아래쪽에, 맨 밑에 쪽에 이제, 자, 이런 식의 둘러싸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단이 몇 단이냐면은, 1단, 2단, 3단, 4단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단 구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텍스트 박스를 아래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수정 메뉴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을 4단으로 잡아볼게요. 단 간격 그냥 그대로 5mm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단위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텍스트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제 작업창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도 어떤 작업, 디자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갖고 오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다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로 붙이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메모장으로 갖고 오시던지 그래서 텍스트 입력하는 거는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림 박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 박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 둘러싸기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없음을 항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림이 없을 때는 메뉴가 좀 작아지죠.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그 그림에 따라서 할 건지의 메뉴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백을 좀 2포인트로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2포인트에서 승인. 그럼 어때요? 그림 박스에 글자가 둘러싸여지게 되겠죠. 사이즈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조절해 가면서 글자를 밀고 당기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D 복사해서 또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작업되어 있는 그 박스로 명령어가 적용되어 있는 그 박스를 복사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레이아웃을 전체 레이아웃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림이 딱딱딱딱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자, 그림 가져오기에서 제가 만든 그림을 불러들여서 단축키로 바로 박스에 꽉 채워버릴게요. 자, 2번도 컨트롤 Alt Shift 눌러서 F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림을 꽉 채워주고요. 자,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림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싶으면은 이 X%, Y%에서 퍼센트를 늘리면 되는데, 자, 입력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분들은 컨트롤 Alt Shift를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시면은 5포인트씩 커지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포인트씩 약간씩 키워서 위치를 제대로 맞춰주시면 되죠. 근데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키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색깔이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잘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위치를 맞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조절해서 자,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둘러싸기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편집 작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